3D 뷰 상에 오브젝트가 선택되면 디폴트로 그 선택된 오브젝트의 XY, Z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러한 표가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3D 매니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3D 매니퓰레이터를 감추거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아래 부분에 보이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혹은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바로 우측에 보면 키보드의 GRS에 해당하는 3D 매니퓰레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XY, Z 좌표는 RGB 색으로 표현됩니다. 즉 X축은 빨강색, Y축은 녹색, 그리고 Z축은 파랑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현재 보여지는 이 3D 매니퓰레이터는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보이는 XYZ 화살표를 마우스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의 아이콘은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것과 관련된 매니퓰레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는 X에 해당하는 빨간색 선, 즉 레드 선을 움직여주면 되고, 자, Y 또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는 각각 이제 그린, 블루인, 녹색, 파란색 선을 움직여서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하얀 선은 어느 특정한 축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현재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스케일링에 사용되는 3D 매니퓰레이터입니다. XYZ 좌표로 이제 확대나 축소를 하기 위해서 각각 RGB 색의 선들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키보드의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G, R, S 키를 사용해서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때때로 어느 특정한 좌표축을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브젝트를 X축으로만 확대해야 하거나 아니면 X축을 뺀 나머지 Y, Z축으로만 확대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GRS 키를 누른 다음 원하는 좌표 XY 혹은 Z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큐브가 있습니다. S 키를 눌러서 크기 변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X축으로만 크게 하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X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X축으로만 크기가 변경되고 Y나 Z축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Y 혹은 Z키를 누를 때마다 그 좌표 쪽으로만 변경이 됩니다. 자, G키를 눌러서 이동할 때에도 X, Y 혹은 Z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 있고 R키로 회전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좌표축을 지정할 때 Shift 키를 사용하면 선택한 좌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 키를 사용해서 크기를 변경할 때 X, Y로만 변경되지만 위아래 방향인 Z로는 변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와 Z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옆으로만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고 XY의 평면상에 붙여서 이동할 때에도 Shift Z 키를 누르면 이렇게 XY 축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면 3D 뷰 에디터의 정중앙에 큐브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블렌더는 큐브 외에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Shift A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A는 이제 add 추가하다라는 그 단어의 A입니다. Shift A 키를 누르면 이처럼 add 메뉴가 나오는데 가장 위에 있는 메쉬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메쉬들이 있습니다. 우선 플레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될 때에는 3D 커서의 위치에 추가됩니다. 현재 3D 커서는 큐브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방금 추가된 플레인은 이 큐브와 동일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G키를 사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같이 플랜은 그냥 평평한 사각형의 한 면을 갖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을 추가하기 전에 3D 컷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메쉬를, 즉 여기 보면 이렇게 서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X키를 사용합니다. 우선 플레인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플레인을 선택하고 X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삭제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OK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자, 서클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3D 커서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자리인 원점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 이제 3D 커서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시켜 보지만 정확한 자리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지점에, 그리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 지점으로 이동하면 원점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D 커서를 다루기 위한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 바로 Shift S입니다. Shift 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제 커서 to center, 즉 이 3D 커서를 중앙으로 이동하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정확히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른 옵션들도 있는데 우선 Selection to Cursor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3D 컷의 위치로 이동하라는 옵션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Cursor to Selected 옵션은 3D 커서를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로 3D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3D 뷰 에디터에는 여러 가지의 객체가 있습니다. 큐브가 있고, 여기 스피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원숭이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델링이 가능한 오브젝트들입니다. 메쉬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즉 모양을 바꿀 수 있고 그 결과를 렌더링해서 결과물로 보일 수 있는 객체들입니다. 그 외에 카메라와 램프도 있는데 이것들도 오브젝트입니다. 하지만 모델링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다룰 수 있는 현 상태를 오브젝트 모드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큐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큐브 오브젝트는 그 안에 큐브 모양의 메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쉬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이제 그물망 같은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 큐브의 모양을 바꾸는, 즉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큐브 오브젝트의 내부, 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메쉬를 직접 변경시켜야 합니다.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큐브의 메쉬를 다룰 수 있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탭 키를 다시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 아래 부분에 보면 이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탭 키를 다시 눌러 큐브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큐브의 내부를 보면 큐브는 정확히 8개의 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버텍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큐브는 8개의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버텍스를 선택해서 조금 움직여주면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탭키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면 변경된 모양의 오브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로 근접해 있는 버텍스 2개를 선택하면 그 사이에 선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엣지는 2개의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동, 회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4개의 버텍스를 선택해서 한쪽 면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4개의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처럼 하나의 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페이스는 버텍스가 꼭 4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3개의 버텍스만 있어도 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항상
4개의 버텍스로 페이스를 만들면서 작업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 회전, 크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딧 모드에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큐브의 에디트 모드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화면 이쪽에 보이는 다른 오브젝트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큐브의 에디트 모드에서 작업 중에 여기 보이는 이 원숭이를 모델링 하려면 우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후에 원숭이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블렌더 상단의 오른쪽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 버전과 함께 카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큐브의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8개의 버텍스 중에 4개의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음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12개의 엣지가 있고 그 중에 4개가 선택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 6개의 페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의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익스트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라는 단어의 뜻이 알려주듯이 메쉬의 한 부분을 돌출시키거나 밀어내듯이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는 익스트루드의 E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큐브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E를 누른 후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택되었던 페이스 부분에 새로운 페이스가 돌출되어 나옵니다. 자, 버텍스나 엣지를 익스트루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하나를 더 익스트루한 후에 회전시키고 다르게 변경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